3월 21일 장전 시황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브리핑 올려드릴 때까지 하더라도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부진한 흐름이었다가 장막판에 또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던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들을 지금 미국 연준, 스위스 당국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까지 절대 용납 못하는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어제 나왔던 이런 악재들을 하루 만에 덮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등 6개 중앙은행이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서 지금 통화 유동성 스와프를 7일 만기에서 하루 단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루마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거면 문제 터지면은 지금 7일 만기하니까 이거 회의하고 7일 뒤에 유동성 공급하니까 뭐 터진다. 하루 만에 이제 앞으로 일 생기면은 바로 그냥 통화 스와프 해가지고 자금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제 가장 시간으로 주가도 많이 움직였고 뉴욕 증시를 떨어뜨린 내용이 이제 뭐 이 코코 번드라고 하죠. AT1 신종 자본 증권인데, 이거를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인수했던 UBS가 이거는 우리가 좀 보여주기 힘들다 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야씨 채권을 보호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면서 막 난리가 난 건데, 바로 유럽 중앙은행이 이거 우리가 손실 보전해줄게 우리가 잘 할배해볼게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유가도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로벌 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당국이라든가 절대 금융위기를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활용 정점으로 물론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롤러코스터를 타고 떨어졌는데, 일단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이 JP 모건이 주도적으로 구제안 좀 우리가 마련해 볼게, 우리가 이거 약간 잘 만져볼게 하면서 또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뭐 어제 주간에 나온 이슈도 워렌 버핏을 막 호출했다, 워렌 버핏이 은행 담당자들을 만나네, 뭐 회의를 했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체적인 상황은 절대 금융위기를 용납하지 없다, 무조건 맞겠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 봐라, 유동성 공급 끊임없이 하겠구나, 절대 시장이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당분간 긴축 이슈보다는 오히려 금리에 대한 동결, 그리고 올해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여전히 이런 것들은 이 경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국들, 우리나라처럼 뭐 수출 주도 국가라든가 뭐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오늘 뭐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리스크들을 하루 만에 해결됐다. 예,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자, SBB 파이낸셜 그룹 파산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 이슈 나오고, 크레딧 스위스 파산 이슈 나오고, 근데 크레딧 스위스 UBS가 인슈하고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금융 지원 검토하고, JP 모건도 지원 검토하고, 통화 스와프 맺어버리고, 이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겁니다. 네, 정말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걸 본다면은 이번 FOMC에서 정말 뜻밖의 뭐 금리 동결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시장의 예상치는 베이비 스텝 0.25%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수요일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절대 경제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유가를 드디어 하향했습니다. 2년 동안 100달러를 전망했는데 올해 100달러가 어렵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3월에 동결할 거다 같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골드만삭스가 조금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들을 좀 하고 있다는 점, 그걸 제외하고는 무디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S&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시장이 매파적인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때려 붓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융권 리스크, 그냥 말 그대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만 해소된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것만 해소된다면은 금융권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기준금리 동결한 이유가 LPA를 동결한 이유가 이거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기준금리 동결하거나 금리 인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시장 자체는 동결 혹은 베이비스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 중국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밌는 뉴스가 한국 행복순위가 세계 57위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데, 뭐 이런 내용 여러분들 밈 있잖아요. 정말 못사는 아프리카 국가가 행복순위가 뭐 1위였는데 거기에 인터넷이 개통하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이 진출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막 행복순위가 막 떨어졌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좀 종특이지 않나? 한국인들 종특이지 않나? 우리나라가 57위 정도가 되나요? 전 세계 15위 안에 드는 강국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외하고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아마존이 또 다시 9,000명을 정리 해고했는데 올해만 아마존이 25,000명을 넘게 해고했다고 합니다. 올해만.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고를 하고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나라 쪽으로는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저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만약 경기 둔화가 된다면은 예전에, 뭐 IMF 이런 것처럼, 해고 이슈가 나올 수 있고, 특히 대기업들이 지금은 채용을 아예 안 하고 있죠. 오히려 해고도 안 하지만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뭐 좀 준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노동의 유연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해고가 너무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채용을 안 하고 있다. 최근에 그 현대차 신규 생산직 지원에 거의 500대 1, 채용이 붙었잖아요. 내용이 그 정도로 좀 어렵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채용은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이슈가 나왔던 게 저출산 대책 이제 정말 큰 거 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저출산 관련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전액 지원 굉장히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은 그냥 이때까지 우리의 앞선 국가들 선진국들이 아무도 못 잡았어요. 저출산은 못 잡았습니다. 미국, 영국, 뭐 일본 아무도 못 잡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괜히 돈 때려 붓는 것보다는 이런 난임 부부에 대해서 애들을 낳을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애를 낳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대책인 것 같고, 위에 좀 올려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해결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학률 85%를 목표로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들한테나 잘해주자. 저는 예전에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우리나라 인구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비해서. 그냥 뭐 이제 기계들 다 스마트화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 만들고, 그냥 저기 좀 약간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데처럼 금융 중심 국가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출산 관련 테마주도 중요하겠지만은 난임 치료제 관련 테마주도 좀 찾아왔으니까 4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난임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갔던 종목들. 그래서 난임 치료제 관련 테마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넘어가고 이제 금융권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대된다면, 이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대된다면은, 아니면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가 터진다면은, 네, 채권 추심 이슈라든가 금 관련 테마주는 이제 뭐 신고가를 갱신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 새벽 브레이킹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관심 종목에 꾸준히 넣으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근데 다만 어제 상승했던 이슈를 오늘 해소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장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강세가 나왔던 업종들, 2차전지라든가 로봇,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다시 한번 더 유입되는지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애플페이가 정식 서비스하는데, 어제 뭐 하이브 코리아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떨어졌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한 다음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5% 이상의 점유율을 빠르게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는 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재료 소모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예될 필요가 유예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당전시장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